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80년대 인기 수사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형사 25식. 아, 그럼요. 굉장히 유명했죠. 네, 그 드라마에 꽃뱀과 제비라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걸 프로이트의 타나토스 개념으로 분석한 블로그 글이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옛날 드라마랑 프로이트라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빛바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인간 심리의 어떤 어두운 면, 이 타나토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게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드라마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면요. 온천장에서 시작해요. 28세 여성 조혜경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 여성이 소위 꽃뱀이었죠. 맞아요.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속어죠. 이 조혜경은 남성들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었고요. 그래서 용의자가 바로 그 제비, 박인수였던 거고요. 네, 결혼을 앞둔 박인수. 이 사람은 또 반대로 여성을 유혹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제비였던 거죠. 조혜경이 박인수를 계속 협박했고 결국 그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박인수가 살해한 걸로 처음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알리바이도 만들었잖아요. 낚시 갔다고. 맞아요. 꽤 치밀하게 낚시를 핑계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는데 하필 그 현장을 우연히 찍은 사진사가 있었던 거죠. 아,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됐군요. 네, 그래서 결국 덜미를 잡히는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체포된 박인수가 갑자기 이상한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이었죠? 조혜경의 죽음이 사실은 그녀 스스로 계획한 자살극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계획에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자살극이요? 그럼 박인수는 살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그 조혜경의 일기장을 보니까 뭐랄까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글들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복잡한 사건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프로이트의 타나토스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블로그 글이 딱 이 부분을 파고들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타나토스. 네,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삶과 사랑, 창조를 향한 본능인 에로스고요. 그렇죠. 리비도라고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파괴와 죽음을 향하는 또 다른 본능이 있다고 봤는데 그걸 타나토스, 즉 죽음 본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 본능이요?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 타나토스는 방향성이 있는데 외부로 향하면 공격성, 비난, 파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이게 자기 자신 내부로 향하면 자기 비하, 자기 처벌, 심하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아, 그럼 조혜경의 경우가 딱 이 타나토스의 두 가지 속성을 다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꽃뱀 행위, 남성들을 향한 복수심과 기만 행위는 명백히 외부를 향한 공격성이죠. 타인을 파괴하려는 충동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피하지 않은 점, 일기장의 내용 같은 건 자기 파괴적인 측면이고요. 맞습니다. 박인수에게 살해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어쩌면 그 상황을 좀 유도한 듯한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이건 자신을 파괴하려는 그 파멸을 향한 무의식적인 욕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프로이트의 타나토스 개념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뭐랄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냥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론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물론입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상처나 절망감, 복수심이 엄청난 동기였겠죠. 중요한 건 프로이트는 바로 그런 파괴적인 감정, 그 복수심 자체의 근원에도 타나토스가 작용한다고 봤다는 점입니다. 아, 그 감정 자체가 타나토스의 발현일 수 있다. 그렇죠. 타인을 해치려는 욕망, 파괴하려는 충동, 이게 바로 타나토스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결국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혜경의 경우는 어찌 보면 자신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박인수라는 타인까지 살인자로 만들어 파멸시키는 정말 지독하게 뒤틀린 방식으로 타나토스가 표출된 사례라고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참 복잡한 심리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인간 내면의 어두운 단면을 파고드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80년대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좀 무서운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글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는 거죠. 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하려는 심리, 이게 현실에도 분명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종종 나타나는 소위 묻지마 범죄나 아니면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사건들. 아, 네. 이런 극단적인 공격 행위들을 보면 물론 표면적인 동기나 상황은 조혜경 사례와는 다르겠지만 그 근본에 깔린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파괴 충동, 자신과 타인 모두를 파괴하려는 그 본능, 이게 바로 타나토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80년대 드라마 속의 그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서 인간 본성 깊은 곳의 어떤 파괴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래된 드라마 분석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80년대 드라마 형사 25시의 꽃병과 제비편을 통해서 프로이트의 타나토스, 즉 죽음과 파괴를 향한 인간 본능이라는 어쩌면 좀 어두울 수 있는 주제를 깊이 다뤄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극적인 이야기가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특히 파괴적인 행동들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드라마 속 조혜경, 그리고 현실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이 타나토스라는 파괴적인 충동, 이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 혹은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감지하고 또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